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최근에 2, 3억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으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투자하기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요, 2, 3억대로 재개발이 진행 잘 될 수 있는 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2, 3억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되는 지역,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재개발 추진이 빠르게 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급지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선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데요. 최근에 이런 추세들을 보면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투자하기보다 재개발이 조금 더디더라도 상급지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는 것,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급지에서도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들이 충족을 하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해당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상급지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서울 중심지에 벗어난 그런 지역에 재개발 진행하는 구역들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의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상급지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뭔가 동의서 하나만 걷는다는 이런 움직임 하나만 있더라도 변동폭이 큰 이유가 이렇게 어떤 지역, 내가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지 적은지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고 충분히 우리가 왜 상급지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급지 재개발 유망 지역 중 하나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삼천동 하단,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삼천동 하단은요,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다가 최근에 도심복합,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도심복합 사업이지만 복합 사업이란 용어가 과거 3080 공공주택 도심복합 사업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복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그 공공 재개발이 아니냐라는 혼동이 있어서 오늘은 삼천동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 복합 사업과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재개발이 진행할 때는요, 어떤 법을 따라서 진행하느냐가 중요한데 3080 공공주택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민간 도심복합 재개발 사업은요, 도심복합특별법이라는 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080이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심지에 주택을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정책들을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입하다 보니까 도입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한 도심복합, 공공에서 주도했던 그 도심복합 사업의 맹점들을 좀 보완하고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요건들만 만들어 놓은 게 민간 도심복합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법은 다르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수용 방식을 일반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 방식으로 가되 대신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탁사가 주도하는 신탁 방식으로만 진행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요,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 그리고 추진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2,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끔 신탁 방식의 재개발 방식,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유형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해서 가장 큰 장점은요, 신탁사의 경험과 자본을 재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지지부진한 지역들이 많은데,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신탁사의 자금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재개발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일반 조합 방식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처럼 도심의 주택 공급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요건들만 모아서 놨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의결이 필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재개발에서는 이런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공공재개발의 수용 방식은 공시지가의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수용을 하는 반면에, 민간 재개발은 시세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보면요, 공공재개발에서 문제가 됐던 요건들을 보완해서 굉장히 도심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요건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도심복합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도심복합 사업이 노후도도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건들까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심복합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20년 이상의 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60%만 넘어가면 도심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350m 이내에 있는 그러한 구역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역세권 350m 이내를 살펴보면, 역세권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50% 넘어가는 지역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프트를 할 때도 이 요건들이 30년 이상이다 보니까 정책은 좋은데 적용할 수 있는 구역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민간 도심복합 사업은 20년 이상의 60%가 되는 그런 요건들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주변에서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요. 특히나 20년에서 30년 건축물이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삼전동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했을 때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용산구까지 지금 현재 이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요, 투자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지역이 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동입니다. 송파구의 삼전동이 상급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향후 강남의 중심지가 될 삼성역과 바로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삼성역에는 현대자동차 본사가 이제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마이스 단지까지 개발 계획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이 일대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가 30평대가 한 33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가 한 29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한 29억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비해서도 삼전동의 위치는 해당 구역이 이 일대가 이제 삼전동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삼전동은요, 삼성역뿐만 아니라 수서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서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위치를 봤을 때 삼성역과 수석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정동 주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도심복합 사업들이 있죠. 잠실동에도 도심복합 사업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삼정동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우리가 고가의 아파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단지이고 대단지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대단지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조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거기 들어갔을 때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아파트일수록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지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아파트 전체의 세대수,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내가 재개발 추진하는 그 구역을 선택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그런 요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요, 과거에 삼전동 하단이 진행했었던 모아타운 구역도를 그린 겁니다. 과거에는 이 삼전동 하단이 모아타운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모양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빨간색 표시된 구역으로 해서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모아타운을 진행하던 구역에서 도심복합 사업을 하면서 왜 저 구역들을 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구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모아타운에 호의적이지는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을 하든 초기 재개발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전동 하단도 과거에 모아타운을 진행하다가 다시 도심복합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면서 재개발이 진행 가능한 그런 요건들, 재개발이 진행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진행했었던 구역들 중에서 재개발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 지역들은 과감히 제척하고 진행 가능한 구역으로 별도 지정해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어떤 재개발을 했는데 좌절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재개발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들은요,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봤을 때 삼전동 하단을 제가 왜 추천드린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전동 하단이 도심복합 사업이 가능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삼전동 하단의 노후도를 보면요, 20년 이상이 거의 한 70%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건인 역세권 350m 이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 부분에 역세권 집값 350m 이내에 전체 면적의 70%가 역세권 범위 350m 이내에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삼전동 하단은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런 재개발을 진행할 때 동의 요건들이 잘 나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 단독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재개발을 진행할 때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할 때 소유자 수의 요건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한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를 확인해도요, 전체 소유자 중에 한 96% 정도가 공동주택 소유자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도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대가 동의율이 올라가면 이러한 대지 면적까지 확보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동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100% 찬성을 하고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일대는 도심복합 사업을 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그런 점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 과거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의 사업성하고 도심복합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사업성이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 현재 소유주 수는 동일하겠죠. 한 4,200에서 4,300 정도 사이가 되는데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심복합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최대 용적률의 법적 상한 용적률의 20%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00세대 정도까지 6,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한 4,800, 기존의 모아타운에서 한 4,800 정도 되는 그 수준에서 한 6,000세대라고 하면 적어도 한 1,200세대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 일대의 일반 분양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30억을 넘어가는 이러한 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했을 때 그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수량이 적어도 한 1,000세대 이상 된다고 했을 때 이 삼전동 하단의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신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그 아파트의 가치가 이 일대에서 거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입지를 가진다고 했을 때 삼전동 하단 지금 투자금이 한 2억 후반이면 가능하잖아요. 이게 물론 어떤 분들은 된다 안 된다 말
많고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봤을 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의견 충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2억대, 3억 이하, 2억 중반에서 3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의 물건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6,000세대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삼전동 하단에 2억대 후반 투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들 재개발이 조금 진행이 잘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지역들보다 이렇게 상급지에 관심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의율이 올라가거나 뭐 하나 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폭발적인 그런 프리미엄을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전동은요, 전체 건물의 비율이 공동주택 비율이 한 70%가 넘어가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노후도가, 어떤 분들은 노후도가 신축이 계속 들어가니까 노후도가 깨져서 안 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대의 건물 비율을 보면 이제는 다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기가 이 상태로 계속 노후화 된다고 했을 때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후가 됐을 때 여기에 재개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럼 그때 이런 지역들은 언젠가는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일까요? 3억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목적이 정말 주거 환경이 불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지만, 이러한 강남권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주변에, 내 아파트 말고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과거에는 나보다 한참 저렴했던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내가 40평인데 신축 아파트 30평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동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고, 이런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삼전동 하단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 모르겠고 조금 재개발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지역들 찾고 싶다. 그럼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 명심하시고, 내가 왜 상급지에 투자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투자를 왜 빨리 해야 되냐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처럼 상급지에 투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급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급지라고 했을 때 한강변의 재개발 투자, 2, 3억대로 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구역이 끝나. 그럼 그 다음 이 안에서는 물건을 찾으려 봐야 이미 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을 찾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급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왜 빠르게 서둘러서 상급지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좋은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급지는 그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가 왜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하실 거면 상관없는데요, 투자하실 거면 빠르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셔서 좋은 물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